Life just sucks sometimes, it's true. He loves to mess around with all our plans. Fuck me. What the fuck are we to do if nothing's ever really in our hands? You got time to kill in the bedroom. I'm the voice in the phone laying by your side. Got intertwined, I've sold you. Pretending that I'm near but I'm not, like why? Is everything worse when I'm solo? Why? The clouds are coming for me and I don't. 아침에 조개탕을 끓이려고 해요.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좀 개운하게. 지금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조개는 어떤 종류의 조개를 사용하셔도, 바지락, 요즘 또 바지락이 좋은 문어바지락이라고 있는데, 그 문어바지락으로 끓이시면 살도 많아가지고 드시기 좋더라고요. 조개탕 끓이기에는 백합, 동죽 뭐 어떤 종류의 조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해감을 해야 되는데 전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거 그채예요. 집에서 여유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저처럼 지금 캠핑장에 오셔가지고 해감하는 절차 밟지 않고 집에서 해감을 하셔갖고 오면 일은 편할 것 같아요. 굵은 소금이거든요. 굵은 소금으로 해가지고서는 해감을 해주세요. 뚜껑을 덮어가지고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많이 뱉어낸 것 같아요. 이제 깨끗하게 헹궈 갖고 오시면 돼요. 이 정도 상태에서요. 쪽파예요. 저는 쪽파하고 청양고추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돼요. 조개탕에는요 대파도 들어가면 좋기도 한데 쪽파하고 요 청양고추만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아주 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요 정도로 송송 썰어 주셔야 돼요. 다음엔 청양고추예요. 이거는 식성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3개 정도 집어넣으려고요. 이 조개탕은 매콤한 게 아니고 시원하면서 얼큰해야 되거든요. 청양고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청양고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까지. 그러면 도마 위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된 거예요. 쪽파는 처음부터 청양고추랑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조개의 맛이 국물에 우러져 나왔을 때 그때 넣을 거예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조개도 깨끗하게 헹굼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제 여기 뚝배기에다가 조개를 이제 조개를 넣고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 조개를 먼저 넣는 게 아니고요.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조개의 맛을 해치더라고요. 그래도 감칠맛이 워낙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마늘은 많이 넣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 숟갈로 반 큰술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양고추하고 방금 전에 썰어놓은 쪽파가 있는데, 이거는 한 소끔 끓을 때 청양고추도 너무 빨리 넣고 끓이게 되면 그 매운맛이 다
그리고 청양고추의 향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조금만. 자, 조금만. 한 3분의 2컵? 3분의 2 종이컵 정도를 넣고 불을 켜주시고요. 마늘을 살짝 물려주세요. 그냥 물을 안 붓게 되면 마늘이 금방 타버리거든요. 김이 나는 거 보니까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조개탕은요, 가급적이면 뚝배기에다가 끓여주시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 됐을 때요, 조개를 넣으시는 거예요. 해감한 조개를요. 다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 물을 절대 붓지 마시고요. 찜을 하듯이 그 3분의 2컵 정도의 종이컵 분량의 물 가지고요. 찜을 하듯이 조개를 먼저 익혀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무거운 뚝배기 뚜껑을 덮어가지고 좀 무겁게 익혀주셔요. 조개의 입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그때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조개가 완전히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반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또 조개탕은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요 정도 됐을 때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드실 만큼 잡아주셔요. 자, 조개에서도 짠맛이 나오기 때문에 간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끓으면서 간이 보태지니까 조개의 짠맛 때문에. 요때 청양고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을 붓고 한 소끔 더 끓일 때. 청양고추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요. 조개가 입을 반 정도 벌리고요. 그 다음에 한 소끔 끓었을 때 그때 물 넣으시면서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 조개에서 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개가 완전히 입을 벌리고 청양고추의 깊은 맛이, 매콤한 깊은 맛이 국물에 물려졌을 때, 그때 이제 소금 간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세요. 소금하고 후추는 기호에 맞게 넣어 갖고 드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후추는 그러니까 다 끓인 후에 상에 내실 때 그때 식성에 맞게 넣어 갖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이 상태로 깨끗하게 끓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금은요, 굵은 소금을 써주세요. 맛소금보다는요, 맛소금에 감칠맛이 있긴 한데 이 조개 자체가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굵은 소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김이 올라오거든요. 열어볼게요. 예, 끓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입은 다 벌어졌어요. 한번 건져서 보여드릴까? 요 정도로. 저는 동죽이기 때문에 좀 깨끗해요, 바지락보다는. 그래도 서해안에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감은 해주셔야 돼요. 요 정도로. 입이 완전히 벌어졌을 때 소금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굵은 소금으로. 지금 요 간을 살짝 봐보면요, 소금 아무 간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조개에서 우러져 나온 그 국물만 드셔도 간이 약간 맞거든요. 요 정도에서 드셔보시고 소금의 양은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한 반 큰술 정도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반드시 굵은 소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깨끗하게 끓여주시고요. 후추는 가능하다면 드실 때 넣어주시고요. 자, 소금 간을 하시고 최종적인 간을
한번 드셔보시고요. 예, 저는 더 이상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때 마지막 재료인 쪽파예요. 쪽파의 향이 이 국물에 살짝 우러져 나와야 훨씬 더 맛있는 조개탕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한 소끔 다시 한번 끓여주세요. 김이 올라오거든요. 잘 끓고 있어요. 요렇게 끓을 때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끓이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잠시 이렇게 이 조개의 깊은 맛을 더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갓소부시예요. 요거는 뭐 시중에 가면 요즘은 어디서나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 갓소부시를 물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갓소부시가 들어가면 훨씬 더 감칠맛이 배가 되고 훨씬 더 조개탕이 맛있어져요. 이렇게 국물을 적셔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끄고 끈 상태에서 국물에다가 이렇게 갓소부시의 맛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갓소부시의 맛만 불을 끈 상태에서요, 훨씬 더 맛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서 끓여서 드셔보세요. 집에서 드셔도 좋고요. 이거는 아침에 쉽게 끓여서 드실 수 있는 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갓소부시의 맛과 향만 입혀주시는 거예요. 넣고 끓이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기를 꽉 짜주셔요. 이렇게 해서 저는 조개탕을 다 끓였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무밥을 맛있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가을무가 맛있잖아요. 이 가을무를 이용한 무밥 어머니 만드시는 거 또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편집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개탕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건 여기까지이고요. 어떻게 먹어? 먼저 했어? 너 공부를 해. 엄마, 무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조개탕보다. 아니야, 두 개 다 맛있어. 응. 엄마가 선택을 잘하신 것 같네. 맛있지? 응.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응. 김치가 필요가 없어. 무밥은 가을에 해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무가 해 거라. 달짝지근한 맛도 응. 있어, 엄마. 조개탕도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얼큰한 게 맛있다. 무밥하고 어울려요. 그치? 응.